반갑습니다. 오늘 이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계시는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방송 기자분들께도 다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런 기자회견에는 본래 소수인이지만 다행히 최근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모는 적지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도 성명서를 발표했다시피 특별한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회자가 이야기했다시피 변희재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고문이 구속됨으로써 JTBC 조작 보도가 JTBC뿐만이 아니고 현직 검사까지 연루됐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선일보만이라도 이 한 줄의 보도를 바라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제 유튜브부터 갑자기 떴지요. 이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배보윤 분입니까? 그분이 이름이. 그분 헌법재판관 공부하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으로 계셨던 배보윤 그분께서 어제 다시 양심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면은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집회를 끌어온 리더들 지금 오늘 당장 다 국회로 찾아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조선일보는 지금 뭘 나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주장, 길 가는 개 한 마리가 찡겼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헌법재판소의 그 당시 공보관이 죽을 죄를 졌다고 양심선언하는데도 조선일보에서는 단 한 줄도 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 놔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누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국회의 꼬라지를 보셨죠? 공수처가 되든 뭐든 어차피 망했던 나라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 많은 자유한국당 하는 짓을 보세요. 저거 밥그릇이 저거 밥그릇이 위험하니까 죽을 똥 살 똥 목숨 건다고 척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러지는 구호가 뭔지 압니까? 헌법수호랍니다. 헌법수호. 그러면 헌법을 지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전국의 모든 애국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지난 3월 29일 마포경찰서에 현직 검사를 최순실의 태블릿 PC라고 허위보도한 JTBC 조작보도의 조작 사건의 공무원 사건을 밝혀내고 마포경찰서에 현직 검사를 고발한 이후 안팎으로 저에게 온갖 비난과 협박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기 계시는 애국 동지님들과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애국 동지님들께서 이 싸움에 동참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야만 이 거대한 역적 모의를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마포경찰서에 다 접수되어 있으며 이 한심한 경찰들은 마포경찰서에 접수한 현직 검사의 고발장은 무엇이 겁이 나는지 다시 서초경찰서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2, 3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발장을 낸 JTBC 기자 5명에 대한 것은 신모 여자 기자는 이미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며 어제 그저께 우종창 기자님의 거짓과 진실의 유튜브에서 때마침 김필준의 L자 패턴에 대한 방송이 있었지요. 어제 그 인간이 마포 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언론이 뒤덮고 JTBC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뒤엎는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고발장은 피고발인 조사로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간 내에 거기에 손모 부장 기자도 곧 소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검승 부인 서초경찰서에 또 저도 고발인 조사로 받으러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전국 애국 동지님들과 오늘 비올드덱 참석해 주신 애국 동지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팩트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만은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한쪽 귀로 흘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포 경찰서에 고발하고 또 현직 검사 고발장은 서초경찰서 입성된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른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태블릿 PC를 2016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JTBC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안 수차례 이것이 최순실의 태블릿 PC로 조작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야기했다시피 손모 부장과 기자 2명, 3명이 한 팀이 돼서 카톡방을 약 17,000바이트를 날렸다는 것과 우종창 기자께서 밝히신 L자 패턴을 어거지로 심어놓은 그 사건, 어제 마포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그 내용입니다. 이 L자 패턴이 심겨진 것은 변희재 대표가 구속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구속된 그 중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가 밝혀짐으로써 밝혀진 것이 바로 추가적으로 밝혀진 빼도 박도 못한 이 증거가 바로 L자 패턴이 심어진 사실입니다. 요게 1단계로 JTBC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완벽한 조작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진술에 의하면 JTBC 기자들이 2016년 10월 24일 저녁에 검찰로 넘긴 태블릿 PC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결과에 의해서 2016년 10월 31일 날 또 조작이 됐습니다. 그 조작은 검찰이 소유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 사건은 2017년 11월 최순실 씨의 재판 마지막 날 최순실 대리 변호사이신 이경재 변호사께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놈들이 마지못해서 1년 넘도록 숨겨놓았던 태블릿 PC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을 변호인단에서 요청해서 포렌식 결과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포렌식 결과입니다. 그 포렌식 결과에서 2016년 10월 31일 검찰이 태블릿 PC를 조작한 사건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어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카톡방 440여 개를 모두 다 날려버리고 약 30개만 남겨놓고 400개 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변희재 대표 고문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계속 요구하는 카톡방 복구 감정을 요구하고 JTBC에서도 카톡방을 17,000바이트 날리고 검찰도 카톡방을 400개 이상 날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태블릿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사용됐다고 하는 태블릿 PC는 개통자는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김한수 것이며 그 요금도 김한수가 다 낸 것으로 그것을 이미 JTBC에서도 밝혔고 검찰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된 인간들이 했는 짓이 실사용자가 누구냐고 밝히기 위해서 실사용자가 최순실이라고 어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카톡방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카톡방이 드러나면은 실사용자가 누군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카톡방을 날린 것입니다. 왜 자꾸 카톡방 하는 것을 여러분들 특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동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팩트이며 이거는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이 포렌식 결과는 그 장비에 사람으로 치면 지문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팩트는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사실을 제발 대한민국의 모든 서리 같은 언론들이 썩있다 치더라도 조선일보만은 이 진실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애국동 여러분, 이 엄청난 행위 단순히 JTBC뿐만이 아닌 현직 검찰이 이 조작 보도 사건에 연루됐다면은 이거야말로 이 역사를 뒤엎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진실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조선일보는 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선택과 집중, 이 썩어 빠진 여의도의 똥개들을 지정신 차리게 만들고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된 대통령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팩트는 바로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가장 먼저 밝혀야 될 진실은 바로 이 태블릿 PC의 조작 사건입니다. 전국에 계신 애국동지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조선일보 기자 여러분, 눈만 깜빡깜빡 거리지 말고 이 고발장 내용을 지금 당장 마포 경찰서에 가보십시오. 서초 경찰서에 가보십시오. 그 진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동 여러분, 지난 4월 16일 전후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주 토요일 애국당을 중심으로 한 애국동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을 중심으로 한 동아면선을 중심으로 한 이 태극기 부대들, 토요일에 그 많은 태극기 부대들과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위해서 애국당의 애국동지들이 중심이 된 애국동지들의 1박 2일의 그 투쟁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보란듯이 김경수를 석방시키는 인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쟁 방향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전국의 태극기 부대 리더들, 태극기 집회 리더님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방향으로는 절대 이 주사파 놈들이 겁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마포 경찰서에 가서 JTBC 기자 5명이 된 사건, 현직 검사가 고발된 사건,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여기에 집중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최단 정상화시킬 수 있는 최단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태극기 집회 리더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애국동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희들이 이 태블릿 PC 조작 사건을 밝히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최근에 안팎으로 저에 대해서 엄청난 음해와 공격이 닥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태블릿 PC 조작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변희재 고문과 미디어워치의 황의원 대표를 구속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언론인이 언론을 비판하는 걸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나라, 구속시킨 나라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단 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주역 2명을 구속시켜 넣었으니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난데없이 시민이 나타나서 JTBC 기자를 고발하고 현직 검사의 조작 사건까지 밝혀서 고발하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누구의 입만 다물게 하면은 JTBC의 조작 사건은 수면 이하로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오직 한길 서문시장에서 인터뷰할 때부터 그때나 지금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만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기자는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는 그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도 아니며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될 성직자도 아니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후원금은 필요치 않는 내붓고 살 돈은 있는 오직 한길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투쟁하는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